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해지는 걸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와 술 한잔 기울이고 친척들과 모여 앉아 밤새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힘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거워집니다. 또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약속을 잡고 나면 며칠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만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몸이 무겁습니다. 만나고 나면 좋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나만 이런가 싶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들 잘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은 여전히 모임을 갖고 웃고 사진을 찍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들립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요? 내가 이상해진 건가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결혼 후 맺어진 친척 관계들,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과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들어주었습니다. 맞춰주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아도 먼저 연락했습니다. 섭섭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방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꾹꾹 눌러 담았던 섭섭함들, 내 마음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렸던 순간들,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었던 일들, 나중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저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텅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소진됩니다. 예전엔 사람이 힘이 되었는데 이젠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아무도 내 기분을 살필 필요가 없고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실망하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연락이 와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모임 약속이 잡히면 슬며시 빠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쳤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합니다. 요즘 왜 그래? 사람이 변했어.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면 안 되는데. 건강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해. 그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관계를 끊는 게 노년의 실패인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냉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200년 전을 살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왜 이토록 피곤한지,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한지, 그리고 왜 고독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인지.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은 조금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결코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책과 강아지와 함께 지내길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냉소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염세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을 싫어한 건 아마 사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서로에게 고슴도치 같은 존재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추워서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 없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받아줄 거야. 하지만 가까워지면 알게 됩니다. 상대방도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기대가 있고, 자기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나와 부딪힌다는 것을.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가족은 당신이 가족답게 행동하길 원합니다. 친구는 당신이 우리 사이를 생각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맞춥니다. 가시가 찔려도 참습니다. 관계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견딥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혼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원하는 의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줘도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참아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아픔이 제일 크고, 내 상황이 제일 힘들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어도 상대는 잘 모릅니다. 당신이 지쳐도 상대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자기 일이 더 급하니까 넘어갑니다. 나중에 내 이야기도 들어줄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듣는 사람이 됩니다. 맞춰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집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게 민망해집니다. 이런 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하고 삼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현명해서입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환상을 일찍 버렸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결국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말들이 차갑게 들립니까? 하지만 솔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바빴고 힘들었고 자기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기를,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내 곁에 영원히 있어주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너무 춥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듯이 우리도 그런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혼자는 아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젊을 때는 가까운 거리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찔려도 아물었습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해시태그 3. 인간관계가 고통이 되는 진짜 이유,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했지만 그가 본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를 흔히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배려가 없어서 나를 무시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바뀌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착한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당신 세대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라. 그래서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것 가지고 따지면 유난 떤다고 할 거야. 가족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이해해야지. 친구가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써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당신은 계속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것,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것, 표면적으로는 미덕처럼 보입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내가 화내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당신은 계속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 편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상대방을 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고마워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해심이 많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참는 것이 당신의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양보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바라게 됩니다. 당신이 10번 참아주면 11번째도 참아주길 기대합니다. 너는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너는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 아, 그때 괜찮다고 했구나. 그럼 내가 또 참아야 하나?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지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내 감정이 뭔지 헷갈립니다. 화가 나는데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싫은데,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힘든데 힘들다고 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꾹 눌러 담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이도 먹었는데 이렇게 감정적이면 안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나온다.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당신이 무언가를 탐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미움받지 않고 싶은 욕망,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망. 이 욕망들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참습니다. 계속 맞춥니다. 계속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쳐갑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할까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 그 가면을 쓰는 게 이제는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편한 이유는 뭘까요? 혼자 있으면 그 가면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상대에게 맞춥니다.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습니다. 적절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것이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생각이 흐르는 대로 두어도 됩니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고 고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외로움, 함께 있지만 혼자인 외로움, 그런 외로움보다는 진짜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뎌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해져서가 아닙니다. 이기적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평생 너무 많이 참아왔고, 너무 많이 맞춰왔고, 너무 많이 양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고립이 치매를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늙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갑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혼자 있는 게 불안할까요? 왜 조용한 시간이 견디기 힘들까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올라옵니다. 후회, 미련, 섭섭함, 분노. 그런 감정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일종의 도피처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내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고요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래서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시간,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요구도 없는 시간, 혼자 있을 때 나는 온전히 나였다. 그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내면의 세계가 풍부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나면 화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흘러가게 둡니다.
넷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TV를 켜거나 전화기를 들여다보거나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고독의 능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재미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보니 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그런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안 좋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사람들과 만나고 온 후의 피곤함. 그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계속 신경 쓰고 맞추고 배려하느라 소진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소진된 에너지가 천천히 차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됩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책을 읽다가 졸아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성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립니까?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사회적이라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집착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 나를 채워줘.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여유로워집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소음 속에 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지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늙어서가 아닙니다. 현명해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삶의 저녁이다. 저녁에는 소란스러운 활동보다 조용한 사색이 어울린다. 젊은 시절은 낮입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고 만나고 부딪히는 시간. 그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저녁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이때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처럼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것은 낮의 방식으로 저녁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저녁의 방식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 조용히 앉아있기, 생각하기, 회상하기, 정리하기. 이것이 저녁의 일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저녁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낮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조용히 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 저녁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끝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른 시간대로 접어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고독이 어울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이 말을 다시 새겨봅니다.
고독을 견딘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넓히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만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달력이 비어갑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이전에는 늘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덜 만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백이 어색합니다. 뭔가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점점 그 고요함이 편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차를 마시면서 멍하니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늘 외부 세계에 집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사람들과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소음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해져야 들립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비로소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게 좋았구나. 나는 이런 게 싫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원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듯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억울했던 일들이 이제는 담담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화났던 일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들도 있습니다. 집착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꼭 그 사람이어야 했나? 없어도 괜찮네. 이것은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거리가 생기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감정이 앞서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립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보입니다. 아,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나도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구나. 이렇게 보이면 용서가 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했던 일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했던 순간들. 이제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대화가 표면적입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나는 왜 살아왔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 지금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갑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알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생각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분위기에 반응하고 기대에 반응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진짜 생각을 합니다. 깊이 사유합니다. 곱씹습니다. 되돌아봅니다.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화가 났습니다. 금방 기분이 상했습니다. 금방 흥분했습니다. 감정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정이 느려집니다. 화날 일이 생겨도 금방 화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이게 화낼 일인가? 생각해봅니다. 대부분은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금방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감정이 묻어진 게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는 것. 젊을 때는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슬프면 어쩔 수 없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화가 나는 나, 슬픈 나가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입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휘말리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러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결국 감정과의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내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남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사람을 안 만나는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왜 모임에 안 나가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좀 있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싶어서입니다. 피곤해서입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왜 핑계를 대야 합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몇십 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이 이제 와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다. 젊을 때는 의무가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 배우자로서의 의무, 직장인으로서의 의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이 의무들이 당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무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자식들은 컸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그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해방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누구의 배우자도 아니고, 누구의 직원도 아닌 그냥 당신. 이름 석자로 불리는 한 사람.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나야 한다. 외롭지 않게 관계를 유지해라.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지쳐왔는지 모릅니다. 당신만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제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줄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남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에 쓰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마지막 시기를 가장 자유롭게 산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위해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십시오.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줬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맞췄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잠들고 집이 조용해지면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방 한쪽 의자에 앉아 있을 겁니다. 불을 다 끄지는 않았지만 화나지도 않은 그런 어스름 속에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외로움일까요? 쓸쓸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담담함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없었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책과 강아지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게 늙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원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선택했고 그 고독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글을 쓰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당신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래도 괜찮은 거구나. 아, 나는 잘못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나이에 맞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사람 만나기가 피곤한 것,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예전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은 아래로 흐르고 해는 저물고 계절은 바뀝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평생 놓쳤던 자기 자신을, 늘 뒤로 미뤄뒀던 자기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 마음을,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멀어질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를, 그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무의미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혼자 앉아있을 때 이 문장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나는 잘못 살아온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맞게 잘 살고 있다.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어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 하나가 내려놓아지는 것을, 괜찮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을.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을 살았지만 그가 한 말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가시가 된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노년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다. 이 말들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허락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멀리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완전히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해가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작입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때 비로소 만나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앉아 있을 때 불안하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대신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아, 이게 평화구나. 아, 이게 자유구나. 아, 이게 나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멀어질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이유를.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은 관계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은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혼자 앉아 계실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